지금 뭐 폭우와 함께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공급 대책의 핵심 중에 한 갈래는 공공 재건축이고요. 또 다른 갈래는요. 서울 지역의 빈 땅을 찾아서 그곳에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주택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요. 여당 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우리 지역구는 안 돼. 민주당 님비 의원들이다. 님비 의원들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정청래, 이소영, 우원시, 김성환 논의 없었다. 주민의 삶의 질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값하락 우려한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 계획 수정 요구 이건 혼선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사전협의 부족을 인정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 정책이잖아요. 당과 협의를 통해서 말하는 정부 정책. 어떻게 보면은요. 당론보다도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 지자체,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상한 임대주택 반대했다가 친문 집중 포화받은 정청래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친문이 아니었습니까? 분류상 통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당론 안 따르냐? 탈당하라. 민주당원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쏟아졌다. 진중권 전 교수. 민주당 지지자들 뭐하나? 금태섭처럼 양념 범벅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까지 뭐가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좀 묘하다고 할까요? 좀 굉장히 낯선 상황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요. 항상 발표가 된 이후엔 여러 가지 얘기, 그러니까 뒷말도 나오고요. 뭐 비판, 물론 뭐 지지나 찬성 나오지만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여당 내에서 반발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패널 분들께 미리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김유일 변호사, 이 상황은 뭡니까? 저는 국민보다 주민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주민이 국민 아닙니까? 주민도 국민입니다만 예. 지금 님비 현상 같은 경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더라도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그런 현상이니까 예.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예. 사실 이제 상암동에 직장이 있는 젊은 층인데 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임대 이번에 많이 들어오면 그거 나쁘지 않을 거 아니냐 싶고 하는데 직장도 가깝고 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첫 마디가 공공임대는 별로 안 좋잖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잖아요라는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을 별로 좋게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사 품질이나 이런 내부 인테리어 품질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저한테 바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라면서 지금 공급 대책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는 건데 워낙 이렇게 인식들이 안 좋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까지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그 금태섭 의원을 그 당론에 안 따른다고 당의 정체성을 안 따를 거면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던 정청래 의원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보다는 주민이 먼저 떠오른다. 네.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네네. 자,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착한 정책의 역설이라고 봅니다.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을 잡거나 그 세입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착한 정책. 그런데 착한 정책을 하려면은 좋은 디테일, 좋은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하려는 거는 규제와
세금과 일방통행. 저는 이게 일방통행이 부른 이 여권 내에서 반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아무리 여권이지만은 예. 이거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저도 이거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 지역에 살거든요. 예, 제가 과천에 살기 때문에 좀 적절치 않은데 예. 한마디를 들으면 과천 시장이 예. 지금 우리가 대리모냐 하고 이제 청사 유유지에다가 텐트 쳤거든요. 좀 굉장히 격앙돼 있다면서요. 격앙돼 있어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과천 시민의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예. 제가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예. 청사가 세종시로 갔어요. 예. 그럼 그 유유지가 그 앞에 굉장히 땅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사 앞에. 예. 그걸 과천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광화문 광장으로 생각해요. 아. 예. 그 허파라고 생각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생각하고 뭔가 광장, 녹지 그렇죠. 이런 걸로 인식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 공원을 만든든지 뭐 첨단 단지라든지 이거를 정부에서 세종시까지 다 갔으니까 아무것도 예. 없으니까 뭘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신도시 하면서 2만 가구를 벌써 진다고 임대 아파트를 벌써 발표를 했어요. 근데 또 여기다가 또 4천 가구를 또 진다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한 얘기가 예. 우리가 대리모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봐요. 착한 정책이면은 기존의 신도시 짓는 그 대공원 쪽이나 인도권 쪽에 예. 용적률을 좀 더 높여가지고 좀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은데 예. 시장도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 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소통이 지금요. 그러니까 강남 문제는 강남에서 풀어야 되는데 왜 인근에다가 자꾸 퍼붓냐 우리가 대리모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 우원식 의원도 그렇잖아요. 예. 태릉의 그 예. 육사 그 골프장 푼다니까 예. 강남 그린벨트는 왜 보호하고 우리 여기 가뜩이나 아파트가 노원구는 아파트 그냥 단지잖아요. 아파트 숲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골프장까지 풀어서 아파트 또 짓냐. 그러니까 디지털 단지 정청래 의원도 그 얘기들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보면 예. 주택 공급 늘리는 대의는 맞죠. 예.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이 예. 공무원들 몇 명이 탁상 행정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후유증은 나는 몰라. 예. 그건 다음 정권 일이야.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악마의 디테일에 있다. 착한 정책의 역설이 예. 좋은 정책인데 자꾸 부작용을 불어오는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예. 해당 의원이나 조금 어느 정도 좀 논의는 하고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좀 님비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지만 막상 그 지역에 들어본 주민들의 어떤 사정도 있고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도 다 사정과 이유가 있다. 이런 걸 좀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부동산 문제를 항상 보면 이렇게 복잡하고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한쪽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도 어제 반응, 이제 기자들 취재를 통해서 청와대 반응을 좀 싣고 있습니다. 여당 일부 부동산 님비에, 역시 여기 님비라는 표현이 또 들어갔어요. 부동산 님비에 청와대 국민의 신뢰 줄 수 있겠나 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공급 대책 청와대가 고심 끝에 내놨는데 아니 왜 여당에서 반발을 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공공임대를 혐오시설로 봐서야 부동산 정책 한 목소리 내야 할 때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거 지금 민주당 내부 얘기인데 요거 정구택 변호사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민주당 지도부가 좀 예상치 못한 건가요? 이런 상황은? 아마 핵심적인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 지금 뭐 그린벨트 해소이냐 이런 것보다는요. 예.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근데 임대주택을 잘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잘 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 그동안 임대주택 하면은 명칭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뭐 공공임대, 국민임대, 예. 그다가 뭐 보금자리. 예.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결국은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내 주변 아파트, 내가 갖고 있는 주변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안 좋다. 그다음에 뭐 학군도 별로 안 좋아진다. 근데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이게 사실은 뭐 지역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예. 들어왔을 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랑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강남에 그 재건축할 때 예. 이제 임대주택을 의무별로 넣게 하면 거기를 뭐 같이 뭐 놀이터도 이용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는 모든 게 연결됩니다. 교육 예. 문제도 연결되고요. 학교 예.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본인의 재산 문제도 연결돼서 근저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 임대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약간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 주택으로 예. 썼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그린벨트 훼손 문제가 있었지만 예. 결국은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부동산은 그러니까 살 수 없는 분들한테 좀 싸게 공급한다는 예.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좀 섞일 필요가 있다.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는 것과 예. 임대하는 주택을 어느 정도 섞어서 예. 임대주택도 조금 질 좋게 지어서 결국은 임대주택이 들어와도 그 주변이 그렇게 뭐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계속 희석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이런 예. 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 어. 에 대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사전에 협의가 조금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예. 그 근저에는 예.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현 정부 정책적인 방향을 보면 이런 임대주택, 뭐 소셜 믹스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이런 거를 많이 확대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잘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은? 아마 임대주택의 예. 이 공급이 아마 그러니까 결국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하면서 예. 보금자리 주택으로 많이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물론 뭐 계속 그 공급 정책을 냈지만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메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유휴 부지에 대부분 아마 지금 나오는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대부분 보면 공공 임대를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공공 재건축도 예. 결국은 그 늘어나는 부분에 50%에서 70% 정도는 임대주택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재건축 단지들도 호응을 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싹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저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어쨌든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이 예. 문제는 쉽게 잘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정부가 뭔가 좀 서둘렀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야. 사실 또 이렇게 임대주택가에서 여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면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 자꾸 발생. 그러니까 공급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소통과 뭔가 자세한 부분까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거. 그리고 계속 수습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꾸 해명, 설명, 수습 이게 뒤늦게 나오는 겁니다. 좀 미리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요. 이번에도 또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그동안 주목을 받던 인물이 있습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기사가 또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가 뭔가를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여기 보면 뭐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일면에 실렸는데 굉장히 눈길을 잡는 기사로 오늘 꼽힙니다. 최고가보다 2억 비싸게 청와대 수석님 일원이 팔리겠습니까? 김종원 민정수석 그동안 서울 지역, 강남 지역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분이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청와대 내에서 이전 1주택만 빼고는 다 파는 게 좋다 이런 공고가 있었는데 그동안 팔지 않고 있었다가 그냥 논란이 되니까 이번에 매물을 내놨다, 집을 하나 내놨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놓은 아파트가 잠실에 위치하고 있는데 22억의 매물을 내놨답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2억이 비싸다. 지금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세보다 지금이 비싸면 팔리겠나요, 지금? 이상일 전 의원님. 김종원 수석의 이 주택 계속 논란이 되네요.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저러니까 청와대가 욕먹는 거고 네.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어. 소위 솔선수범을 해야 할 분이 오히려 국민의 소위 말해서 염장을 지르는 이런 행동을 하신다면 누가 국민이 청와대 정책,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겠습니까? 예. 김정은 민정수석은 이미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정부가 팔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안 팔고 버티다가 심지어 경질설까지 나왔어요. 예. 그랬더니 결국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집을 내놨다. 그래서 청와대 수석 자리값이 얼마다 이런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잠실에 저 아파트를 내놨는데 예. 지금
김 수석이 갖고 있는 그 집보다 더 좋은 위치, 같은 단지 아파트지만 예. 거기 더 좋은 위치에 팔린 값이 뭐 19억 9천만 원. 예. 근데 그거보다 2억 1천만 원 더 높게 내놨으니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본인은 빨리 이런 팔 겁니다. 생각이면 금매로 가격 그렇습니다. 낮춰내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 기사의 그러니까 취지예요. 미래통합당 지금. 윤희숙 의원하고 예. 대비가 되는 거예요. 윤희숙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집 팔았어요. 정부가 팔라고 아니도 않은 거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안 따라도 되는데 팔고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가격에 이미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덜한 가격에 내놨는데 이분은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걸로 예상하고 미리 더 높은 값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본인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 망신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 수석이 저런 행동을 계속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도 굉장히 곤란하죠.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을 23번째 내놨는데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들 또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청와대가 사전에 정부가 그렇게 협의하지 않고 한 문제, 이미 지적된 문제들도 있고 님비 현상까지 결합이 돼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잘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청와대 수석이 저런 행동을 하니까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지금 23번째 정책도 제가 보기엔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매물을 내놓을 때는 사실은 급하게 팔려면 좀 싸게 내놓죠. 왜냐하면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가격을 통상 내놓는데 물론 아파트를 매물을 내놨을 때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소유자의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민정수석이라는 자리 때문에 민정수석은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아파트, 이 주택 때문에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까 기다렸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여기 취재를 통해서 나타났다. 기사는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다 질문을 하겠네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이 맞습니까?부터 일단 확인을 한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조선일보에만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눈길을 잡는 기사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역시 뭐 부동산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볼 만한 정책 두 가지가 지금 기사를 통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차례차례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과 형대 변호사는 요 두 가지 정책 제가 지금 소개하는 동안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9억 이상 집 매매할 때 자금 출처, 뭔가 좀 수상한 자금 출처가 있을 때 상시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이미 9억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를요 가장 비싼 가격부터 가장 싼 가격까지 쭉 한 줄로 세우면은 가운데 가격이 있거든요. 그게 9억을 넘어선 겁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들여다보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시장에선 집 구입자 절반을 조사하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 절반 9억 이상인데 정부 자금 출처 상시 조사 처벌한다.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가? 근데 여기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그 이유를 설명한 게 투기를 근절 못하면 집값 안정 안 된다. 최근에 정부가 공급 대책 내놨는데 이걸 또 파고들어서 투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걱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세청, 경찰청장 등 세무치안 수장도 어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과도한 기준의 정상적 거래까지 겁박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 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에 과열 우려 시에는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칙 불법 거래 의심 사례는 예의 없이 전수조사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